놀라운 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몸 좋은 선수들이 오히려 부상이 많고 삐쩍 마른 선수들이 오히려 부상이 없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다치는 선수들은 왜 맨날 다칠까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부상 회복을 빨리 하려고 어떤 돌팔이 의사를 찾아갔다는데 그게 뭔 소리일까요?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좋을수록 더 잘 다칠까? 아다마 트라우레, 가레스 베일, 리스 제임스 몸 겁나 좋은데 유리몸인 걸로 유명하죠. 반면에 브페, 베실바, 크라우치 요 선수들은 삐쩍 말랐는데 철강왕으로 유명해요. 다치질 않아. 자, 그러면 정말 몸이 좋을수록 더 잘 다치는 걸까요? 정답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보세요. 완전 근육질이고 몸 좋죠? 근데 부상 잘 안 당합니다. 반면에 네이마르, 덴벨레 얄쌍한데 또 자주 다쳐요. 그러니까 몸이 좋다고 꼭 부상이 많다고 볼 순 없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면 당연히 근육 부상이 예방된다. 게다가 관절에 있는 인대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부상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근육을 키워서 자꾸 폭발적인 움직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선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리몸이냐 철강왕이냐는 단순히 근육량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선수 우통간 사진 보니까 너무 춥다. 아니 근데 추우면 짐부로 레더 패딩을 입으면 되죠. 이 레더 원단이 저렴한 비닐 재질이 아니라 고급진 레더 원단이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레더가 두꺼워서 핏이 삽니다. 솔직히 멋있다 진짜 김진짜. 그리고 패딩이 약간 크롭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옷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코디하기가 좋아요. 또 요 밑에 조임끈이 짱짱해가지고 핏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가격은 189,000원입니다. 레더 패딩이 이 정도면 합리적이죠. 솔직히 요즘 날씨 좀 풀리고 있지만 결국 겨울은 돌아옵니다. 특가일 때 장만하셔서 내년 내후년에도 따뜻함과 패션 둘 다 챙기시면 개이득이죠. 레더 원단이라 오래 입으실 수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왜 다치는 선수는 계속 다칠까? 베일, 리스 제임스,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부상이 계속 재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다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조급한 복귀. 좀 덜 아픈 것 같으니까 복귀하는 거야. 근데 제대로 안 났으니까 또 다치는 거죠.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뭐냐? 우리가 근육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부위에다가 흉터 조직이라는 걸 만든대요. 흉터 조직이 뭐냐? 우리 근육을 고무줄에 비유하면 근육이 다친다는 건 그 고무줄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새 고무줄로 회복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끊어진 고무줄을 막 묶어서 땜빵해 놓는 거야. 그게 바로 흉터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위가 원래 근육처럼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복귀를 서두른다? 그러면은 그 흉터 조직이 탁 다시 끊어진대요. 그 흉터 조직은 진짜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유연성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급하게 복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언론과 여론의 압박이 좀 있대요. 네이마르도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했을 때 중족골이라고 발 쪽에 부상이 있었대요. 근데 3천억에 이적했다고 온 세상이 난린데 안 뛸 수 있겠냐고요. 다급하게 복귀하는 거죠. 그러다 또 다쳐. 그리고 옛날에 리버풀에서 뛰었던 스터리지 있죠. 그 선수도 다쳤을 때 언론에서 스터리지가 돌아와야 리버풀이 산다. 그리고 스터리지는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은 부상을 당했다. 이젠 좀 적당히 돌아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하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쳐.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쳐 있는 동안 경쟁자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복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상이 자꾸 재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일은 왼쪽 종아리를 다친 다음에 회복하고 복귀를 했는데 오른쪽 종아리를 또 다쳤어요.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더 많은 부담이 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또 고장나는 거야. 그리고 종아리뿐만 아니라 햄스트링 부상도 양쪽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다를 때 잘 생긴대요. 자, 그리고 부상이 재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어떤 부상들은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일은 종아리 안에 솔레우스 근육을 많이 다쳤는데 이 근육이 너무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초음파로 진단이 어렵대요. 그러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이게 또 쉬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고 있을 때 촬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쳤는지 또 복귀하기 전에는 얼마나 나은 건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이 재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부상들은 한 번에 확 다치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 근데 참고 뛰어. 근데 그래도 계속 아파. 그러다가 만성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위는 나중에 계속 다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상이 재발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심리적인 게 있어요. 또 다칠까봐 불안한 거지. 그러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움직임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위가 다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스터리지는 복귀하고 나서 계속 다른 부위를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리지는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너 지금 괜찮다, 경기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라드가 엄청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라드가 말하길 수아레즈는 완전히 달랐대요. 실제로 부상을 달고 계속 뛰었고 치료실에도 잘 안 갔대. 뭐라고 하냐면 벽을 뚫고 나가서라도 뛸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인드니까 안 다치는 거. 그리고 어떤 전문가도 호날두가 잘 안 다치는 이유? 그의 강인한 의지력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황희찬 선수도 부상이 계속 재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희찬 선수가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하죠. 장어에 소금도 안 치고 먹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회복을 위한 극저온 냉각 치료 장비도 있다고 하죠. 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계속 다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앞으로는 재발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강왕들의 비결. 자, 그렇다면 잘 안 다치는 선수들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레반도프스키. 커리어 내내 정말 꾸준히 출장했고 웬만한 부상들은 금방금방 이겨냈어요. 레비가 말하는 본인의 비결이 뭐냐? 바로 아내인 안나입니다. 요번에 직업이 피트니스 코치죠. 집에 있는 체육관에서 아내의 케어를 받아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 관리 진짜 빡세죠. 원래 레비가 훈련 전에 항상 무기력함을 느꼈대요. 근데 그거의 원인이 우유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유 끊으니까 괜찮아졌대요. 그리고 디저트를 식사 전에 먹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게 또 나름 근거가 있더라고요. 레비가 뭐라고 하냐면 단 거는 빨리 소화가 된대요. 근데 단백질은 소화가 오래 걸린대.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단 거를 나중에 먹으면 이게 위에서 섞이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레반도프스키는 자기 관리를 정말 끔찍하게 합니다. 펩도 그랬어요. 레반도프스키가 내가 만나본 선수 중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하다. 자, 그리고 부상을 잘 안 당하는 선수 또 있죠. 바로 토마스 밀러. 미넨에서 756경기, 독일 대표팀에서 131경기. 완전 철강왕이야. 자, 그런데 밀러는 레반도프스키처럼 몸이 좋아서 안 다치는 건 아닙니다. 밀러가 뭐라고 하냐? 저는 다른 선수들처럼 근육질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뼈가 너무 많은 무게를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식단은 잘 챙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거 골고루 다 챙겨 먹고 특별히 생강이랑 강황 음료를 먹더라고. 면역력 높이려고. 자, 그리고 밀러가 말하는 또 다른 비결이 뭐냐? 본인은 본인의 몸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뛸 수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무리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밀러가 또 다른 비결을 밝혔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는 경기 중에 위험한 상황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다칠 것 같으면 안 들어가고 몸을 뺀다는 거죠. 축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요런 말이 있어요. 쟤는 지가 다치게 차잖아.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과감하고 경합을 안 피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축구할 때 그런 게 필요한데 다칠 것 같은 상황에 자주 연루되는 선수들이 있어. 그런 선수들은 이제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밀러는 어때요? 상황 봐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땐 부페, 베실바 요런 선수들이 안 다치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쉽게 한다고요. 볼 처리 빠르고 영리하게 하고. 근데 부상이 많은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영리하게 하지만 볼을 오래 갖고 있죠. 그리고 발목이랑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기술들을 쓰죠. 그리고 돌파할 때도 상대발 들어오는 거 끝까지 보고 아슬아슬하게 제끼는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많이 당하죠. 외상성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 많은 걸로 유명한 아다마, 베일, 리스 제임스, 황희찬 요런 선수들 플레이 스타일 어때요?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긱스가 베일의 부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서 조금 영리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뛰면 괜찮아질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도 20대 후반에 스타일을 좀 바꿨잖아요. 그전에는 드리블 겁나 쳤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좀 더 영리하게 쉽게 찼다고요. 포지션과 부상. 자, 부상은 포지션하고도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포지션에 따라서 뛰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윙백, 윙어 어때요? 고강도 스프린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는 어때요? 중앙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쭉 스프린트 하는 건 비교적 적어요. 근데 대신 옆으로 많이 뛰죠. 그래서 사타구니 근육을 많이 쓴대요. 그쪽 부상이 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센터백은 어때요? 통계적으로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유럽 팀들의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뒷공간 커버하느라고 스프린트를 많이 해야 돼. 센터백들의 햄스트링 부상 위험도 좀 높아진 거죠. 이렇게 포지션마다 뛰는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더즈필드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체력이 진짜 좋았대요. 근데 그 선수가 풀백을 볼 때마다 종아리를 다쳤대. 왜? 풀백은 뒤로 뛰는 게 많으니까.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 종아리가 고장난 거죠. 자, 근데 반대로 포지션을 바꿔서 부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첼시의 리스 제임스입니다. 계속 오른쪽 풀백, 윙백으로 뛰었다 보니까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괜찮아. 왜?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뛰거든요. 그러면 스프린트를 덜 해도 되니까 햄스트링이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감독 바뀌면 부상 증가. 자, 어떤 팀의 감독이 바뀌면 그 팀 선수들의 부상이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전술이 바뀌어서 전방 압박을 더 빡세게 한다거나 수비 라인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전 전술에 적응되어 있던 선수들의 근육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있을 때 괜히 선수들 근육 부상이 많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 부상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훈련 일정이 변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요일별로 훈련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감독은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어떤 감독은 이렇게 했다가 쭉 쉬고 스타일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선수들의 근육은 또 당황하죠. 부하를 줬다가 회복하는 이 리듬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부상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감독이 바뀌면 의료 쪽의 스태프가 바뀔 수가 있대요. 근데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게 개별적인 관리래요. 그 선수마다 근육 특징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스태프들이 한 명 한 명 잘 파악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스태프의 실력보다 이 선수랑 얼마나 오래 같이 하면서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 바뀌어서 스태프들이 싹 갈린다? 그러면 선수들 패턴을 다 몰라. 그거 파악하는데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대요. 그러면 초반에 또 부상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성적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감독도 좀 더 빡세게 시킬 수 있고 선수들도 주전 먹으려고 더 빡세게 할 수 있고, 그럼 부상 많아질 수 있죠. 기적의 치료법. 자, 부상 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르비아에 마리아나 코바체비치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치료법으로 선수들의 부상을 엄청 빨리 치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가 효과를 받고 맨시티에서 뛰었던 콤파니, 사발레타 이런 선수들도 효과를 받대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쪽에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래갖고 막 반페르시, 모드리치, 디에고 코스타 이런 선수들도 방문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냐? 그 의사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의료 기기가 있대요. 고주파 전류 장비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떤 약을 근육 손상 부위에 쓱 스며들게 하는 거래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말 태반에서 추출한 액체래요. 태반이 뭐예요? 아기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영양분은 풍부하겠죠. 실제로 철분, 비타민 이런 게 아주 많대요. 자, 근데 소문은 그런데 그 의사가 실제로 어떤 액체인지 끝까지 밝히질 않았어요. 좀 이상하긴 해. 그래서 램파드도 그 병원까지 갔다가 설명을 듣고 1시간 만에 돌아왔대요. 치료 안 받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돌팔이 의사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를 본 선수들도 있고 반페르시,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효과를 못 봤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절박하게 부상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의 회복법. 호날두가 2014 챔스 결승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대요. 이게 다른 선수였으면 몇 달 동안 쉬었어야 되는 부상인데 호날두가 10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골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했냐? 첫 번째, 충분한 휴식. 두 번째, 영양이 풍부한 식단. 세 번째,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그냥 정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과학이 입증한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네, 오늘은 이렇게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만 해도 어디 다치면 축구 못해가지고 우울한데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실제로 리스 제임스, 이재성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전 세계에서 몇 명 정도는 뺑기치는 선수들도 있을까? 다쳐도 죽으면 나오니까? 설마 아니겠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네이마르가 자기 친동생의 생일 3월 11일쯤에 항상 부상을 당한다. 부상 당한 척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이 팬들 사이에 있었대요. 에이 설마 네이마르 억울하겠다. 근데 네이마르 옷 이쁘다. 잘 입네. 짐브로 레더 패딩도 잘 어울리겠는데? 아무튼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행복 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